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주의 소리 이재용이 만난 사람은 이번 4.11 총선 제주시 갑선거구에 나서는 민주통합당 송창건 예비후보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후보 선거에 나서는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지방선거에 도전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번에 총선에 나서게 되는데요. 송창건 예비후보가 지역 후보로서 총선에 나서는 이유, 출마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방 정치가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 뒤에 있는 거대한 리바이어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중앙 정치고 중앙 정치인이었습니다. 중앙 정치와 중앙 정치인이 지방 정치를 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지방 정치가 발전할 수 없겠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지방의 문제를 단순한 중앙의 식민지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요즘에 말하는 세방화, 세계화와 지방화의 연결을 시키는 문제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확고히 노력을 하고 있게 될 그런 정치인이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국회의원을 출마하게 됐습니다. 우선 지역 문제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의도 정치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장에 꾸준히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정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정치인은 구태의 리더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시되고 그러니까 또 SNS가 발달되고 그래서 직접 주민들의 의사를 바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해군기지 문제를 보면 제주 해군기지 문제 지역의 문제처럼 느끼지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지역을 풀 때 대한민국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북아 문제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이 제주도의 남북 화해의 전초기지를 삼을 수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문제인 것 같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제주도를 남북 화해의 전초기지로 삼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단순하게 편협된 문제로 저는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이 중앙의 식민지는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현역 의원인 경우에는 아주 형편없이 못한다 할지라도 20%대가 나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사임해야죠. 현직 있을 때 사임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 재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현역 의원은 20%가 나오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가 한 30% 나와요. 그런데 도전자들은 대부분 다 1%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요. 지금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고 현재 여론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좀 다릅니다. 만약 민주통합당이 여론조사의 그런 기준만을 보고 만약에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민주당 그러니까 옛 구민주당의 구태한 모습이나 마찬가지죠. 물론 승복을 해야죠. 그러나 그런 결과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결과는 없지만 승복은 하겠다. 물론 그렇죠. 네, 우선 도전자는 인파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네. 방어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데 우선 저는 현재 제주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이 현안을 책임져줘야 했었던 분들은 국회의원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현안들이 제주도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다 국정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주 자기의 문제처럼 바라보지를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분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내에 우리 같은 의원이든 그렇지 않든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선 그 제주 해군기지 문제요. 제주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구럼비가 파괴되면서 울고 있잖아요. 네. 우선 공사 중단을 시켜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현역 의원들이 좀 너무 느슨하게 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지난번 국회에서 민군 복합형 그 관광 미항 또는 이제 기항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정을 해줬던 것 때문에 전 빌미를 제공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조차도 제대로 비판과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인데 저는 어쨌든 공사 중단에서 원점으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공항 문제입니다. 그것은 MB 정부에서 이제 대선 공약까지 나왔는데 좀 폐기해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참 저는 안타까울 정도를 벗어나서 이명박 정부를 타도합니다. 그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현역 의원들은 뭐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만약 저가 국회의원이었다면 전 청와대에서 넣었을 것입니다. 이런 제주도의 대중교통 수단을 가장 중요한 것을 이것을 그렇게 소홀하게 놔두고 MB 탓만 해서는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안타까움도 있고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이제 풀어나갈 것이고요. 또 하나는 FTA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FTA 자체에 대한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미 FTA는 저는 재협상을 통해서 저는 만약에 재협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폐기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중 FTA를 지금 추진하는 중에 있는데 이것은 절대 반대를 합니다. 그런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한미 FTA만 보더라도 15년 정도 해서 15조 이렇게 지금 엄청난 그 피해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뭐 한중 같은 경우는 1차 농수산 이쪽 개통이 아마 제주도는 아마 파탄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FTA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주도의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이것은 어떤 일에서도 막아야 되겠죠. 우리 강창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군 복합형 기항지 이것을 전제로 해서 국회에서 예산도 인정을 해줬다 하고 자기가 주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여기서 확연히 입장이 다릅니다. 제주 땅이 해군 기지로 해서 이용하는 것보다 평화의 섬으로 이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저는 해군 기지를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논의를 하자는 거죠. 과연 우리 강정이 올바른 지역인지 입지 선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주민들의 동의는 제대로 밟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서 밟아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MB 정부에서는 지금 공항을 24시간 개방을 해서 쓰고 난 다음에 포화가 되면 그때 가서 보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픔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우리 외도 지역에서는 비행기가 하루 종일 다니잖아요. 그것을 밤새도록 한다면 그거 어찌 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제주공항이 참 좋은 장점도 있어요. 시내에 가깝기 때문에 편리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에 가깝기 때문에 또 어렵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처럼 소음 문제도 있고요. 가령 이 이착륙할 때 사고라도 한번 내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국제공항을 만들려고 하면 24시간 뜰 수 있는 곳을 한번 마련하자는 거죠. 우선 지난번에 그 용역도에서 나온 용역 보고도 나왔고 논란도 많습니다. 아직 도민들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논의를 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 개인적인 입장은 새로운 공항을 만드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공항을 폐쇄하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령 1공항, 2공항으로 만들 수도 있는 문제고요. 또 이제 1공항 하게 되면 이 현재에 있는 것은 국내선을 이용을 한다든지 또 새롭게 만드는 것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선을 만든다든지 이 방법도 있겠고요. 이렇게 해 나가다가 또 어느 한 곳을 확장시켜서 나가는 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더 논의들은 더 해봐야 되겠죠. 아직 결론이 난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지도자가 나를 따라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에 도민들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의원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으로 돕고 또 재정적으로도 돕고 다른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도와서 그걸 함께 이뤄나가는 것이지 어떤 결론을 자기가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걸 추진해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공약은 우선 신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그럼 것이죠. 기존 공항은요? 기존 공항은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 이용해야죠. 당장 폐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기존 공항은 이용하고 새로운 공항을 또 만들자. 예, 우선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시대의 국민들의 명령은 네. 변화와 혁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기득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인정하기보다는 새로운 인물 교체를 해서 새로운 정치를 찾아 나가보자 하는 이러한 것이 이 시대의 국민의 명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일꾼입니다. 변화와 혁신에 맞는 그 국민의 명령이 맞는 그런 이제 새 일꾼이라고 보고 저에게 우리 국민들께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도민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시리라고 또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는 뭐냐면 기존의 질서에 어우러져 있었던 거와 또 새로운 질서를 찾아 나갈 때에는 이게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거든요. 우선 우리 강창일 의원님 지금 재선했잖아요. 근데 이제 3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수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지금 5선 했던 현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현경대 전 예, 의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통합당은 국민들의 변화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시민 정당이고 그리고 또 현장 정당입니다. 개방 정당이고 그러려면 그 나물의 그 밥에라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새로운 인물이 내세워져야만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사랑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에 계속 해왔던 사람만 계속 나오면 아마 다시 우리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지 않을 건가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면 그 당 내에서의 공천 주는 것도 새로운 인물로 바뀌어져야 국민들로부터 다시 관심을 끌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된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나와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몇 개 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두 개 있잖아요. 이것을 시장도 뽑고 의원도 뽑는 이런 형태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뭐 준자치사천이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 다 뽑아야 된다. 그래서 법인격을 온전히 획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지금 제주시 행정시 구역 기준으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완벽한 기초자치단체로 부활하는 게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다. 현재 그렇습니다. 네, 네.